어느 늦은 오후 64세 박순자 어머님께서 손주와 함께 마당에서 장난을 치며 웃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손이 저리더니 힘이 빠지셨죠. 얼굴 한쪽이 살짝 틀어지고 말하려던 단어가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놀라 할머니 왜 그래요? 라고 묻자 박 어머님은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라며 웃어 넘기셨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안이 스쳤습니다. 다행히 딸이 재빨리 119를 부르며 병원으로 달려갔고 황금 시간 안에 치료를 받아 지금은 다시 손주와 마당에서 웃으며 공기놀이를 즐기십니다. 하지만 만약 그때 망설였다면 박 어머님의 미소는 영영 볼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뇌졸중은 하루 300건 이상 우리나라에서만 매일 일어나는 무서운 병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뇌졸중을 겪은 분들 중 20%가 첫 해 안에 생명을 잃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찌하여 뇌 속의 조그만 혈관 하나가 우리의 삶, 가족의 행복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을까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이 뇌졸중을 미리 막고 건강한 노년을 누릴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년 가까이 신경과 전문의로 3만 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해온 85세 이승호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저는 뇌졸중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을 보며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바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예방법을 전하는 겁니다. 제가 병원에서 만난 67세 김영철 어르신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김 어르신은 어느 날 아침 세수를 하다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셨습니다. 나이 들면서 눈이 침침한가 보다 하시며 며칠을 넘기셨죠. 하지만 며칠 뒤 갑작스런 어지럼증과 함께 쓰러지셨습니다. 검사 결과 일과성 허혈 발작, 즉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었죠. 다행히 조기 치료로 큰 위험을 피하셨지만 김 어르신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그때 바로 병원에 갈 걸 그랬어요. 손주들 결혼식도 못 볼 뻔했네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다시 깨달았습니다. 뇌졸중은 예방할 수 있고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병이라는 걸요. 오늘 여러분께 뇌졸중의 5가지 경고신호, 숨겨진 원인,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예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특히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과 함께 검증한 뇌 혈관을 지키는 3가지 과일, 비법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지원 제도까지 끝까지 시청하시면 모두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작은 선물이 될 겁니다. 자, 메모지와 펜 준비하셨나요? 혹시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영상은 언제든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뇌혈관을 건강하게 지킬 황금 비법을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약속드릴게요. 오늘 이 비법을 실천하시면 3개월 뒤 거울 속에서 더 건강한 자신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뇌졸중 예방의 첫걸음을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 뇌졸중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병이지만 우리 몸은 미리 경고 신호를 보내줍니다. 이 신호를 놓치지 않는다면 생명을 구할 수 있고 가족의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50년 넘게 환자를 진료하며 가장 마음 아팠던 순간은 뇌졸중의 전조 증상을 그냥 나이 탓이겠지 하며 넘기셨다가 큰 후회를 하신 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68세 박정수 어르신의 이야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박정수 어르신은 어느 날 아침 세수를 하시다 갑자기 한쪽 팔에 힘이 빠지는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동시에 세상이 살짝 빙글빙글 도는 듯한 어지럼증도 느꼈죠. 아, 요즘 좀 피곤했나 보다 하시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손주들과의 약속이 있어 바쁘셨던 터라
그냥 참고 하루를 보내셨죠. 하지만 이틀 뒤 갑작스럽게 전신마비가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실려오셨을 때 박 어르신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그때 병원에 바로 올 걸 그랬어요. 손주들 얼굴을 다시 못 볼까봐 무서웠습니다. 검사 결과 그 어지럼증과 팔의 저림은 일과성 허혈 발작 TIA이라는 뇌졸중의 전조 신호였습니다. 뇌혈관이 일시적으로 막혔다가 풀리는 이 신호를 놓치면 큰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박 어르신은 빠른 치료로 회복하셨지만 그 후로 늘 저에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작은 이상 신호도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뇌졸중의 경고 신호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뇌졸중은 예고 없이 오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몸은 미리 도움을 청하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를 놓치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박 어르신처럼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뇌졸중의 5대 경고 신호를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메모지 준비하셨다면 적어보셔도 좋고 그냥 마음에 새겨두셔도 됩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반신마비입니다. 한쪽 팔이나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거나 저린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어 물컵을 들다가 손에서 툭 떨어지거나 걷다가 다리가 무겁게 느껴진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발음 이상입니다. 말이 어눌해지거나 하고 싶은 말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죠. 제가 만난 70세 초옥순 어머님은 어느 날 손주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시다 갑자기 단어가 꼬이셨다고 해요. 그냥 혀가 꼬인 줄 알았어요. 하셨지만 병원 검사 후 TIA로 밝혀졌죠. 세 번째는 어지럼증입니다.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느낌 또는 중심을 잡기 어려운 상태가 바로 이 신호입니다. 네 번째는 시야 흐림입니다. 한쪽 눈이 흐릿해지거나 시야의 일부가 갑자기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얼굴 비대칭입니다. 거울을 보시다 입꼬리가 한쪽으로 틀어지거나 웃을 때 한쪽만 움직인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이 5가지 신호를 기억하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빠른 행동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 fast를 떠올려 보세요. F는 얼굴, 비대칭, face, A는 팔에, 마비, arm, S는 발음 이상, speech, T는 시간, time을 뜻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의심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119에 전화하세요. 제가 늘 환자들에게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뇌를 결정합니다. 뇌졸중이 시작되면 1분이 지날 때마다 수백만 개의 뇌세포가 죽어갑니다. 황금시간, 즉 증상 시작 후 3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해야 치료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여기서 잠깐 또 다른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65세 이영희 어머님은 어느 날 저녁 식사 중 갑자기 얼굴 한쪽이 당기는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나이 들면서 근육이 좀 뻐근한가 보다 하시며 며칠을 보내셨죠. 하지만 일주일 뒤 심한 두통과 함께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 이미 뇌졸중이 진행된 상태였고 재활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영희 어머님은 퇴원 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그때 전화 한 통만 했어도 이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신호를 알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뇌졸중은 무서운 병이지만 미리 알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 5대 신호를 마음에 새기시고 혹시라도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한 통화가 가족의 미래, 손주들의 웃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경고 신호를 알았으니 뇌졸중이 왜 생기는지 그 근본 원인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뇌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이유를 쉽게 풀어드릴게요. 준비되셨죠? 계속 함께 해주세요. 이제 첫 번째 경고 신호를 함께 알아보았으니 뇌졸중이 왜 생기는지 그 근본 원인을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뇌졸중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 우리 몸 안에서 준비된 결과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뇌혈관은 우리 집의 수도관과 같아요. 수도관에 이끼나 녹이 끼면 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죠. 마찬가지로 뇌로 가는 혈관에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혈액이 막히게 됩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동맥경화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혈관이 너무 큰 압력을 받아 약해지면 마치 과도하게 부풀어 오른 풍선이 터지듯 혈관이 손상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뇌출혈의 원인입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볼게요. 제가 50년 넘게 신경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만난 환자들 중 70세 이영희 어머님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이영희 어머님은 평소 고혈압 약을 꾸준히 드셨지만 짠 음식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특히 된장찌개와 젓갈을 밥상에 꼭 올리셨죠. 어느 날 저녁 갑작스런 두통과 함께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 검사 결과 뇌출혈이 확인되었어요. 다행히 빠른 치료와 재활로 많이 회복하셨지만 퇴원 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젊었을 때 짠 음식을 조금만 덜 먹었어도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 텐데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뇌졸중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걸요. 뇌졸중의 주요 원인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혈압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에 무리가 가고 결국 약해진 혈관이 터지거나 막힐 가능성이 커집니다. 두 번째는 당뇨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 내벽이 손상되고 지방이 더 쉽게 쌓이죠. 세 번째는 흡연과 과도한 음주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좁히고 술은 혈압을 올려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그리고 짠 음식과 운동 부족도 큰 몫을 합니다. 짠 음식은 혈압을 올리고 운동이 부족하면 혈액 순환이 나빠져 혈전이 생기기 쉬워요. 특히 우리 나이대 60세 이상이시라면 이런 위험 요인을 하나씩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또 다른 환자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6세 최만수 어르신은 평소 건강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매일 저녁 소주 한 잔을 즐기시고 담배도 하루 반 갑 정도 피우셨죠. 어느 날 갑자기 한쪽 팔이 저리고 어지럼증을 느끼셨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검사해보니 뇌혈관에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다행히 조기 발견으로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교정을 시작하셨고 지금은 담배를 끊고 매일 공원에서 산책하시며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최 어르신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손주들이랑 더 오래 놀고 싶어서라도 담배를 끊었어야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다시금 생각했죠. 작은 습관 하나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말이에요. 이런 원인들을 알면 무섭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뇌졸중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병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며 깨달은 건 뇌졸중은 나이 탓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음식, 운동, 생활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짠 음식을 조금만 줄이고 하루 10분이라도 걸으시면 혈관은 훨씬 건강해질 수 있어요. 이건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에요.
이제 잠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식탁에는 어떤 음식이 자주 올라오시나요? 혹시 짠 반찬이나 기름진 고기를 자주 드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딱 한 가지라도 바꿔보시겠다고 마음먹으신다면 그게 바로 뇌졸중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자, 이제 뇌졸중의 원인을 알았으니 이 위험을 더 구체적으로 높이는 계절적 요인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특히 겨울과 여름, 계절에 따라 뇌졸중 위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이제 뇌졸중의 근본 원인을 함께 알아보았으니 이번에는 계절이 뇌졸중 위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계절이 바뀔 때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겨울과 여름, 이 두 계절은 뇌졸중의 위험을 높이는 숨겨진 요인을 품고 있죠. 제가 5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며 깨달은 건 계절에 따라 우리의 혈관도 다른 부담을 겪는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계절에 상관없이 뇌의 혈관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먼저 겨울 이야기를 해볼게요. 겨울철 찬 공기를 쐬며 밖에서 집으로 들어오시면 얼굴이 화끈거린 적 있으시죠? 이건 혈관이 갑작스런 온도차에 반응하며 수축하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혈액이 잘 흐르지 않고 뇌졸중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제가 만난 68세 김옥자 어머님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김 어머님은 겨울 아침 장을 보러 나가셨다가 집에 돌아오신 직후 갑작스런 어지럼증을 느끼셨어요. 그냥 춥게 걸어다녀서 그런가 보다 하시며 넘기셨죠. 하지만 며칠 뒤 한쪽 팔에 힘이 빠지며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찬 공기와 실내외 온도차로 혈관이 수축하면서 뇌로 가는 혈액 흐름이 순간적으로 방해를 받은 거였어요. 다행히 조기 치료로 큰 위험을 피하셨지만 김 어머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겨울에 목도리 하나 더 챙길 걸 그랬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다시금 생각했죠. 작은 주의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말이에요. 반대로 여름철에는 또 다른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 땀을 많이 흘리면 몸속 수분이 부족해지고 혈액이 끈적끈적해지죠. 이렇게 혈액의 농도가 높아지면 혈전, 즉 피떡이 생기기 쉬워요. 이 혈전이 뇌의 혈관을 막으면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5세 최만수 어르신의 이야기가 대표적이에요. 최 어르신은 여름이면 물 대신 커피나 차를 즐기셨고 물을 따로 챙겨 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공원에서 산책하시다 갑자기 어지럼증과 함께 다리가 휘청이셨죠. 병원에 오셔서 검사해보니 탈수로 혈액 농도가 높아져 혈전 위험이 커진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빠른 치료로 회복하셨지만 최 어르신은 퇴원 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물 한 잔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이제 물병을 늘 들고 다닙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저는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여름철의 작은 습관 하나가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걸요. 가장 흔한 실수는 이런 증상을 단순히 피로로 여기고 병원 방문을 미루는 겁니다. 나이 들면 원래 좀 어지럽지 라거나 여름이라 더워서 그런가 보다 하시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만난 72세 이정희 어르신은 여름에 어지럼증을 느끼셨지만 그냥 더워서 그런 줄 알았대요. 며칠 뒤 심한 두통과 함께 쓰러지셨고 뇌졸중 진단을 받으셨죠. 다행히 재활로 많이 회복하셨지만 이정희 어머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병원에 바로 갈 걸. 손주들한테 미안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았다면 그 고통을 덜 겪으셨을 텐데요. 여러분, 계절에 상관없이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를 느끼시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겨울철에는 따뜻한 옷과 목도리로 몸을 보호하시고 여름에는 물을 자주 마셔 탈수를 막으셔야 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뇌의 혈관을 지키는 첫걸음이에요. 제가 50년간 환자들을 보며 깨달은 건 뇌졸중은 예방이 가능한 병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으로 건강한 노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평소에 물을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겨울철에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는지, 혹시 찬바람을 맞으며 급하게 걷진 않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딱 한 가지라도 바꿔보시겠다고 마음먹으신다면 그게 바로 뇌졸중 예방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계절별 위험 요인을 알았으니 뇌졸중을 미리 막기 위해 꼭 해야 할 검사는 무엇인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여러분이 집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검사 방법과 비용 걱정 없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이제 뇌졸중의 원인과 계절별 위험 요인을 함께 알아보았으니 이번에는 뇌졸중을 미리 막기 위해 꼭 해야 할 검사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건강은 미리 챙기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예요. 제가 50년 넘게 신경과 전문의로 환자들을 진료하며 깨달은 건 정기적인 검사가 단 몇 분의 시간을 들여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뇌졸중은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지만 정기검사를 통해 위험을 미리 발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자, 메모지와 펜을 준비하셨다면 좋지만 마음에 새겨두셔도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뇌혈관을 지키는 필수 검사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먼저 뇌졸중 예방을 위해 꼭 해야 할 검사는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이시라면 매년 한 번 종합검진을 받으시는 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특히 혈압과 혈당은 3년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이 두 가지는 뇌졸중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인 고혈압과 당뇨를 조기에 잡아낼 수 있는 열쇠예요. 그리고 혈중지질 검사를 통해 콜레스테롤 수치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혈관에 지방이 쌓여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죠. 또 하나, 경동맥 초음파는 뇌로 가는 혈관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검사로 뇌졸중 위험을 예측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여기에 심전도 ECG로 심장의 리듬을 점검하고 가능하다면 MRI나 MRA를 통해 뇌혈관을 정밀히 살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병원에서 만난 67세 정옥자 어머님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정옥자 어머님은 매일 아침 집에서 혈압을 재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어느 날 평소보다 혈압이 높게 나오자 바로 병원에 오셨죠. 검사 결과 경동맥에 약간의 협착이 발견되었어요. 뇌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고 있던 상태였지만 조기 치료 덕분에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정곡자 어머님은 퇴원 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혈압계 하나가 제 목숨을 살렸어요. 손주들 결혼식까지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다시금 생각했죠. 작은 습관, 단 몇 분의 검사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말이에요. 정기검사의 가장 큰 장점은 작은 비용으로 큰 위험을 막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혈압이나 혈당 검사는 동네 보건소에서도 저렴하게 받으실 수 있어요. 반면 뇌졸중이 발생한 뒤 치료와 재활에 드는 비용은 100배, 아니 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입원비, 약값, 재활치료까지 합치면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죠.
제가 만난 71세 박영수 어르신은 정기검진을 미루시다 뇌졸중으로 입원하셨고 이후 몇 년간 재활 비용으로 고생하셨어요. 퇴원 후 저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선생님, 검진 한번 귀찮다고 안 했던 게 이렇게 후회될 줄 몰랐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후회를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경동맥 초음파는 뇌졸중 예방의 숨은 보물 같은 검사예요. 이 검사는 뇌로 가는 혈관에 지방이나 혈전이 쌓였는지, 혈관이 좁아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종합검진에 포함되면 크게 부담스럽지 않고 동네 병원에서도 쉽게 받으실 수 있죠. 제가 진료했던 69세 이순자 어머님은 경동맥 초음파로 조기에 혈관 협착을 발견하셨습니다.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으로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시며 매일 손주와 공원 산책을 즐기신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그때 검사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라며 웃으시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정기검사는 단순한 의료 절차가 아니라 여러분과 가족의 미래를 지키는 투자입니다. 집에서 혈압계로 매일 아침 혈압을 재는 것, 6개월에 한 번 보건소에서 혈당을 확인하는 것, 이런 작은 습관이 뇌졸중을 멀리 밀어냅니다. 혹시 검사 받으려면 병원 가는 게 번거롭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손주들의 웃는 얼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소중한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이 단 한 번의 검사로 지켜질 수 있다면 그건 정말 값진 일이 아닐까요? 자, 이제 정기검사의 중요성을 알았으니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뇌졸중 치료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수 있지만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든든한 의료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병원비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걱정 없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메모 준비하셨죠? 계속 함께 해주세요. 이제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 검사를 함께 알아보았으니 이번에는 뇌졸중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뇌졸중은 건강뿐 아니라 가정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병입니다. 입원비, 약값, 재활 비용이 쌓이다 보면 이걸 어떻게 감당하나 하며 걱정이 앞서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나라에는 든든한 의료 지원 제도가 있어서 여러분이 건강을 지키는데 돈 걱정 없이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제가 5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며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께 이 지원 제도를 알려드렸고 많은 분이 부담을 덜고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자, 지금부터 이 지원 제도들을 하나씩 쉽게 풀어볼게요. 메모지 준비하셨다면 좋지만 마음에 담아두셔도 충분합니다. 먼저 산정특례라는 제도를 소개해드릴게요. 뇌졸중 같은 중대한 질병에 걸리셨을 때 산정특례를 신청하면 병원비의 단 5%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치료비가 나왔다면 5만 5만 원만 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제도는 뇌졸중뿐 아니라 암, 심장병 같은 큰 병에 특히 유용하죠. 제가 만난 72세 윤상철 어르신은 뇌졸중으로 입원하셨을 때 산정특례 덕분에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를 받으셨어요. 윤 어르신은 퇴원 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으니 마음이 훨씬 가벼웠어요. 손주들한테 맛있는 거 사줄 돈도 남았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병원비 걱정 없이 건강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건 큰 축복이니까요. 다음으로 장기요양 등급 제도가 있습니다. 뇌졸중 후 재활이 필요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이 제도는 큰 힘이 됩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시면 가정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거나
요양시설에서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집에서 간호사나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요양원 비용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죠. 제가 진료했던 69세 김순자 어머님은 뇌졸중 후 장기 요양 등급을 신청하셔서 집에서 편안히 재활을 이어가셨어요. 김 어머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집에서 손주들과 함께 지내면서도 도움을 받으니 삶이 훨씬 편해졌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다시금 생각했죠. 이런 지원 제도가 어르신들의 삶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말이에요. 또 하나, 장애 등급 제도도 있습니다. 뇌졸중으로 인해 신체 기능에 장애가 남으신 경우 장애 등급을 신청하시면 세금 감면, 교통비 지원, 심지어 공공시설 이용 시 혜택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스나 지하철 요금 할인, 주차 혜택 같은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죠. 제가 만난 70세 최영수 어르신은 장애 등급 덕분에 교통비 부담이 줄어 손주들과 외출하는 시간이 많아지셨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버스비 걱정 없이 손주랑 동물원도 다녀왔어요. 라며 웃으시는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를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제도는 소득 수준에 비해 너무 큰 의료비가 나왔을 때 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뇌졸중 치료로 몇백만 원의 비용이 나왔는데 가정 형편상 감당하기 어렵다면 이 지원을 통해 일부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4세 이옥순 어머님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으로 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이셨죠. 퇴원 후 저에게 하신 말씀이 생생합니다. 선생님, 돈 걱정 덜하니 치료에 더 집중할 수 있었어요. 이제 손주들한테 좋은 할머니로 남고 싶어요. 이 모든 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가까운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한 통 하시거나 방문하셔서 상담하시면 됩니다. 혹시 서류가 복잡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 계시죠?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고 필요한 서류도 간단히 준비할 수 있어요.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주저하지 않고 첫걸음을 떼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니까요. 이제 잠깐 생각해 보세요. 혹시 병원비 걱정 때문에 건강검진이나 치료를 망설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딱 한 번이라도 보건소에 전화해 보시겠다고 마음먹으신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큰 시작입니다. 자, 이제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알았으니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은 무엇일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식습관과 운동 비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이제 뇌졸중의 위험 요인과 정기검사의 중요성, 그리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았으니 이번에는 일상에서 뇌의 혈관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치료나 비싼 약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5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며 깨달은 건 뇌졸중 예방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우리 손에 쥐어진 식습관과 생활 방식이라는 점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로 뇌혈관을 튼튼히 만드는 법을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자, 편안히 앉아서 함께 시작해 볼까요? 먼저 식습관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뇌혈관을 지키는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하루 소금 섭취량을 5기 이하, 그러니까 작은 티스푼 하나 정도만 드시도록 노력해 보세요. 짠 음식은 혈압을 높이고 높은 혈압은 혈관에 무리를 줘 뇌졸중 위험을 키웁니다. 특히 저녁에 짠 반찬, 예를 들어 젓갈이나 된장찌개 같은 음식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대신 채소, 생선, 통곡물 위주의 식단을 챙겨보세요. 채소는 혈관을 맑게 하고 생선은 오메가3로 혈액 순환을 돕죠. 제가 진료했던 69세 김순자 어머님은 매일 된장국을 꼭 드셨던 분이셨어요. 하지만 소금을 줄이고 채소 반찬을 늘리시니 몇 달 만에 혈압이 안정되셨습니다. 김 어머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짠 음식을 줄이니 몸이 가볍고 손주들과 더 오래 놀 수 있게 됐어요. 이 말씀을 들으며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거든요. 다음으로 운동입니다. 운동이라고 하면 거창한 헬스장이나 마라톤을 떠올리실 수도 있지만 뇌혈관을 지키는 데는 그저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상상해보세요. 동네 공원에서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며 새소리 들으며 천천히 산책하는 모습. 그 짧은 시간이 혈액 순환을 돕고 혈관을 튼튼히 만들어줍니다. 제가 만난 71세 박영철 어르신은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이 나이에 뭘 걷느냐며 망설이셨지만 3개월 뒤 병원에 오셨을 때 혈압이 낮아지고 기운이 넘치셨어요. 박 어르신은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공원에서 걷다 보니 이웃도 만나고 손주들이랑 같이 걸을 때 더 행복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다시금 생각했죠. 하루 30분의 산책이 뇌혈관뿐 아니라 마음까지 건강하게 만든다는 걸요. 그리고 또 하나, 스트레스 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나이대에 접어들면 자식들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 부담 등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죠. 하지만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긴장하게 만들어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간단한 방법은 명상이나 심호흡, 그리고 일기 쓰기예요. 예를 들어 하루 5분 조용히 앉아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니면 잠들기 전 그날의 감사한 순간을 일기에 적어보는 것도 좋아요. 제가 진료했던 67세 이옥순 어머님은 매일 밤 손주들 얼굴을 떠올리며 심호흡을 시작하셨어요. 선생님, 마음이 차분해지니까 잠도 잘 오고 몸도 가벼워졌어요. 라며 웃으시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뇌 혈관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이 모든 습관은 거창하지 않아요. 짠 음식을 조금 줄이고 동네 한 바퀴 산책하고 잠깐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 이 작은 실천들이 쌓여 뇌졸중을 멀리 밀어냅니다. 제가 50년간 환자들을 보며 깨달은 건 건강은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상상해보세요. 손주들과 더 오래 웃으며 가족과 함께 맛있는 밥을 먹는 모습. 그 시간을 위해 오늘부터 딱 한 가지라도 바꿔보시겠다고 마음먹으신다면 그게 바로 건강한 노년의 첫걸음입니다. 이제 잠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식탁에는 어떤 음식이 자주 올라오시나요? 혹시 저녁에 짠 반찬을 즐겨 드시진 않으신가요? 하루 10분이라도 동네를 걸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작은 변화를 하나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건강한 생활 습관의 기본을 알았으니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뇌졸중 예방을 위해 버려야 할 유해한 습관들은 무엇일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흡연, 음주, 그리고 늦은 밤에 잘못된 식습관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이제 뇌의 혈관을 건강하게 지키는 생활 습관의 기본을 함께 알아보았으니 이번에는 반대로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유해한 습관들을 살펴보고 이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건강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만큼 무엇을 하지 않느냐도 중요합니다. 제가 50년 넘게 신경과 전문의로 환자들을 진료하며 깨달은 건 뇌졸중을 막는 데는 잘못된 습관을 버리는 게 큰 첫걸음이라는 점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뇌의 혈관을 해치는 몇 가지 습관과 이를 바꾸는 간단한 방법을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자, 편안히 앉아서 함께 시작해 볼까요? 먼저 뇌졸중의 가장 큰 주범 중 하나는 흡연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좁히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혈전이 생기기 쉽게 합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뇌로 가는 혈액 흐름이 방해받아 뇌졸중 위험이 커지죠. 제가 만난 66세 박영수 어르신은 하루 반갑씩 담배를 피우시던 분이셨어요. 하지만 어느 날 손주가 할아버지 오래오래 같이 놀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걸 듣고 금연을 결심하셨죠. 처음엔 힘들었지만 금연 클리닉의 도움을 받아 3개월 만에 담배를 끊으셨습니다. 그 결과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셨고 얼굴도 한결 밝아지셨어요. 박 어르신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담배 끊은 덕에 숨쉬기가 편해졌어요. 손주들이랑 공기놀이 할 때 지치지 않으니 정말 행복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다시금 생각했죠. 손주와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 단 한 가지 습관을 바꾼다면 그건 정말 값진 선택이라는 걸요. 다음으로 과도한 음주도 뇌졸중의 큰 위험 요인입니다. 술은 혈압을 올리고 간 기능을 약화시켜 혈관 건강을 해칩니다. 특히 저녁에 소주나 맥주를 과하게 드시면 밤사이 혈압이 급등할 수 있어요. 제가 진료했던 70세 이정희 어르신은 매일 저녁 소주 한두 잔을 즐기셨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재미로 사나 술 한 잔이 낙이야 하시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런 어지럼증으로 병원에 오셨고 검사 결과 높은 혈압과 혈관 손상이 발견되었어요. 다행히 음주량을 줄이고 치료를 시작하셔서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이정희 어르신은 퇴원 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술 대신 차 한 잔 마시니 잠도 잘 오고 아침에 몸이 가벼워요. 이 말씀을 들으며 저는 미소 지었죠.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늦은 밤 짠 음식은 정말 피해야 합니다. 밤늦게 라면 한 그릇, 김치찌개 또는 짭짤한 간식을 드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음식은 혈압을 급등시키고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예를 들어 라면 한 그릇에 들어있는 소금은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길 때가 많아요. 제가 만난 68세 초옥순 어머님은 밤마다 라면을 즐기셨습니다. 밤에 배고프면 라면이 최고지 하시며 웃으셨어요. 하지만 잦은 어지럼증으로 병원에 오셨고 혈압이 위험 수준까지 높아진 상태였죠. 최 어머님은 라면 대신 따뜻한 허브차로 저녁을 마무리하는 습관을 시작하셨습니다. 몇 달 뒤 혈압이 안정되고 기운이 넘치셨어요. 선생님, 차 한 잔이 이렇게 몸을 가볍게 할 줄 몰랐어요 라며 웃으시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런 유해 습관들을 바꾸는 건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담배 한 대, 소주 한 잔, 라면 한 그릇이 큰일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작은 습관들이 쌓여 뇌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반대로 이걸 하나씩 바꾸면 뇌졸중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담배 대신 손주와 산책하며 웃고 술 대신 따뜻한 차로 마음을 달래고 짠 음식 대신 신선한 채소로 식탁을 채우는 모습. 이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더 길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저녁에 어떤 음식을 즐기시나요? 혹시 담배나 술이 일상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딱 한 가지라도 바꿔보시겠다고 마음먹으신다면 그게 바로 뇌졸중 예방의 큰 첫걸음입니다. 자, 이제 유해한 습관을 버리는 방법을 알았으니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뇌혈관을 튼튼히 만드는데 최고인 황금과일 비법은 무엇일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여러분이 매일 식탁에서 쉽게 챙길 수 있는 과일과 그 놀라운 효과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이제 건강한 생활 습관과 버려야 할 유해 습관을 함께 알아보았으니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을 황금 비법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바로 뇌혈관을 튼튼히 지키는 3가지 과일이에요. 여러분, 뇌졸중 예방은 거창한 약이나 비싼 치료가 아니라 매일 식탁에서 쉽게 챙길 수 있는 자연의 선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50년 넘게 신경과 전문의로 환자들을 진료하며 깨달은 건 자연에서 온 음식이 때로는 최고의 약이 된다는 점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집에서도 간단히 실천할 수 있는 과일 섭취법으로 뇌혈관을 건강하게 만드는 비법을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자, 편안히 앉아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황금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이 작은 파란 열매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가득해요. 이 성분은 혈관 벽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 뇌졸중 위험을 낮춰줍니다. 제가 진료했던 71세 이정희 어머님은 매일 저녁 블루베리 한 줌을 간식으로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몇 달 뒤 병원에 오셨을 때 혈압이 디미에끼나 낮아졌고 얼굴도 한결 밝아지셨어요. 이정희 어머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블루베리 먹기 시작한 뒤로 몸이 가볍고 손주들이랑 이야기할 때 더 기운이 나요. 이 말씀을 들으며 저는 미소 지었죠. 이렇게 작은 열매가 뇌 혈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에는 펙틴과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전을 예방하는 데 탁월해요. 특히 사과를 껍질째 드시면 그 효과가 더 커집니다. 제가 만난 68세 박옥순 어머님은 매일 아침 사과 반쪽을 얇게 썰어 차와 함께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사과 하나가 뭐 대단하겠나 하셨지만 3개월 뒤 혈중 지질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지셨어요. 박 어머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사과 먹는 게 이렇게 쉬울 줄 몰랐어요. 손주들이랑 같이 깎아 먹는 재미도 쏠쏠하네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다시금 생각했죠. 매일 사과 한 조각이 뇌 혈관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요. 세 번째는 감입니다. 감에는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혈관을 튼튼히 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제철 감을 드시면 그 달콤한 맛에 건강까지 챙길 수 있죠. 제가 진료했던 70세 최영철 어르신은 가을이면 동네 시장에서 감을 사다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냥 맛있어서 먹었는데 혈압도 안정되고 기운이 나더라고요. 라며 웃으시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 배도 빼놓을 수 없어요. 배는 수분이 85%나 되어 혈액을 맑게 하고 칼륨이 풍부해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배 한 조각을 식사 후에 드시면 소화도 돕고 뇌 혈관도 지킬 수 있어요. 이 과일들을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하루 200컵, 300건가. 그러니까 사과 반쪽, 블루베리 한 줌, 감 1개 정도를 3번 나눠 드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주스 대신 생과일로 드시는 거예요. 주스는 당분이 많아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지만 생과일은 섬유질과 영양소를 그대로 담고 있죠. 예를 들어 아침에 사과 반쪽, 점심 후에 배 한 조각, 저녁에 블루베리 한 줌을 챙겨보세요. 제가 만난 73세 김영자 어머님은 이 식단을 3개월 실천하신 뒤 혈압이 안정되고 피로감도 줄었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과일 먹는 게 이렇게 쉬운 줄 알았으면 진작 시작할 걸 그랬어요. 라며 웃으시는 모습이 정말 따뜻했죠. 하지만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과일은 약이 아니라 건강한 생활 습관의 일부입니다.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아니라 매일 식탁에서 챙길 수 있는 자연의 선물이죠. 여러분도 오늘 저녁 과일 한 조각을 챙겨 드시면서 손주들과 웃으며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작은 습관이 뇌의 혈관을 튼튼히 하고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더 길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식탁에는 과일이 자주 올라오시나요? 혹시 주스나 단 음식으로 대신하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딱 한 가지 생과일을 챙겨 드시는 습관을 시작해 보시겠다고 마음먹으신다면 그게 바로 건강한 노년의 큰 첫걸음입니다. 자, 이제 뇌의 혈관을 지키는 황금 과일을 알았으니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뇌졸중 예방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와 경제적 지원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비법들을 함께 실천하면 여러분의 건강이 한층 더 튼튼해질 거예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이제 뇌의 혈관을 튼튼히 만드는 황금 과일까지 함께 알아보았으니 이번에는 뇌졸중 예방을 위해 여러분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와 경제적 지원 방법을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계획이나 비싼 치료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50년 넘게 신경과 전문의로 환자들을 진료하며 깨달은 건 뇌졸중 예방은 누구나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과 지원 제도를 통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실질적인 방법을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자, 편안히 앉아서 함께 시작해 볼까요? 먼저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 매일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습관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매일 아침 혈압재기입니다. 혈압계는 요즘 동네 약국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사용법도 간단해요. 아침에 일어나 물 한 잔 마시고 조용히 앉아서 혈압을 재보세요. 혈압이 104/4시 그 90mm 이상이라면 병원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만난 73세 초옥순 어머님은 매일 아침 혈압을 재는 습관을 시작하셨어요. 어느 날 혈압이 평소보다 높게 나오자 바로 병원에 오셨고 조기 치료로 큰 위험을 피하셨어요. 최 어머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혈압계 하나가 제 건강을 지켰어요. 손주들한테 오래 좋은 할머니로 남고 싶어요. 이 말씀을 들으며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5분의 습관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주 3회 30분 산책입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 30분을 내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거나 이웃과 함께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관이 튼튼해집니다. 제가 진료했던 70세 박영철 어르신은 처음엔 이 나이에 뭘 걷느냐며 망설이셨지만 손주와 함께 공원에 나가 걷기 시작하셨어요. 몇 달 뒤 혈압이 안정되고 기운이 넘치셨어요. 선생님, 산책하니 잠도 잘 오고 손주들이랑 더 오래 놀 수 있어요 라며 웃으시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햇살 아래 손주와 웃으며 걷는 그 시간.
그게 바로 뇌 혈관을 지키는 비법이에요. 세 번째는 소금 섭취 줄이기와 과일 챙기기입니다. 하루 소금 섭취량을 5지 이하로 줄이고 저녁엔 짠 반찬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드세요. 앞서 말씀드린 블루베리, 사과, 감, 배 같은 과일은 혈압을 조절하고 혈관을 맑게 해줍니다. 하루 2303담바아까냐, 그러니까 사과 반쪽이나 배 한 조각을 23번 나눠 드시면 충분해요. 최옥순 어머님은 매일 저녁 배 한 조각을 챙겨 드시며 혈압을 관리하셨어요. 선생님, 배 한 조각 먹는 게 이렇게 쉬울 줄 몰랐어요. 몸도 가볍고 기분도 좋아졌어요. 라며 웃으시는 모습이 정말 따뜻했죠. 이제 경제적 지원 방법도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뇌졸중 치료는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든든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산정특례를 신청하시면 병원비에 5%만 부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치료비가 나와도 5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장기 요양 등급은 가정이나 요양시설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소득에 비해 큰 의료비가 나왔을 때 부담을 덜어줍니다. 신청은 복잡하지 않아요. 가까운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한 통 하시거나 방문하시면 상담원이 친절히 안내해줍니다. 제가 만난 74세 이영희 어머님은 산정특례 덕분에 치료비 걱정 없이 재활을 이어가셨어요. 선생님, 돈 걱정 덜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손주들한테 좋은 추억 더 만들어줄게요. 라며 웃으시는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 모든 실천은 거창하지 않아요. 아침에 혈압 재기, 주 3회 동네 산책, 과일 한 조각 챙기기, 그리고 보건소에 전화 한 통. 이 작은 습관들이 쌓여 뇌졸중을 멀리 밀어냅니다. 제가 50년간 환자들을 보며 깨달은 건 건강은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상상해보세요. 손주들과 더 오래 웃으며 가족과 따뜻한 밥상을 나누는 모습. 그 시간을 위해 오늘부터 딱 한 가지라도 시작해보시겠다고 마음먹으신다면 그게 바로 건강한 노년의 첫걸음입니다. 이제 잠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매일 아침 혈압을 재고 계신가요? 동네 공원을 걸으며 햇살을 즐긴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보건소에 전화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작은 변화를 하나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실천 가이드와 지원 제도를 알았으니 마지막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모든 비법을 하나로 묶어 여러분이 뇌졸중 걱정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마무리하는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뇌졸중의 경고 신호부터 원인, 예방법, 그리고 경제적 지원까지 건강한 노년을 위한 소중한 비법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뇌졸중은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 병기지만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실천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먼저 뇌졸중의 5대 경고 신호를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반신마비, 발음 이상, 어지럼증, 시야 흐림, 얼굴 비대칭. 이 중 하나라도 의심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그 한 통화가 여러분의 생명, 그리고 가족의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50년 넘게 신경과 전문의로 환자들을 진료하며 가장 마음 아팠던 건 그때 병원에 갈 걸 하며 후회하시는 분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은 그런 후회를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과 함께하며 깨달은 건 건강은 거창한 치료나 비싼 약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사과 반쪽이나 블루베리 한 줌을 챙겨 드시고 동네 공원을
30분 걸으며 햇살을 느끼고 혈압을 재며 몸 상태를 확인하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쌓여 여러분을 10년, 아니 그 이상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손주들과 함께 공원에서 웃으며 공기놀이를 하고 가족과 둘러앉아 맛있는 밥상을 나누는 모습. 그 소중한 순간들을 위해 오늘부터 딱 한 가지라도 바꿔보시겠다고 마음먹어 보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 좋아요 하나가 이 소중한 정보를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뇌졸중 예방 도전 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읽고 추가로 건강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겪고 계신 건강 고민이나 궁금한 점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무료로 상담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할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치매 예방 비법을 준비하고 있으니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이 정보가 여러분의 이웃, 친구, 가족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 버튼도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건강은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제가 병원에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께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 건강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매일 과일 한 조각, 짧은 산책, 그리고 보건소에 전화 한 통. 이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을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으로 이끌어 줄 거예요. 손주들의 웃음소리, 가족과의 따뜻한 시간, 그 모든 순간을 더 오래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